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베스입니다. 도요 라이거 30을 가지고 분해해서 정비 Nope. 하고 조립하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준비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분해를 해볼게요. 일단 스풀 덮개를 열어줘야 되겠죠. 레바를 당기고 오른쪽에 스풀 덮개를 위로 이렇게 제끼면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풀 핀을 제거하는 리무버가 있어야 이 안쪽에 또 베어링을 뺄 수 있는데 저는 그 공구가 없기 때문에 오링에 터 있는 부분이 손 안쪽으로 오게 하고 밑에 왼손을 받치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베어링을 빼면 되고, 베어링을 뺄 때 위와 아래 방향이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빼셔야 됩니다. 안에 판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스풀의 이쪽은 한 번도 안 풀어봐서 여기는 이 부분을 풀어야 이제, 그리고 핸들을 먼저 분해해도 되고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분해해도 되는데 일자 드라이버로 꽉 돌려서, 라이거를 분해한 지 꽤 오래됐어요. 사실 라이거로 빅베스도 많이 잡았는데 조금 소홀했죠. 역시 시계 방향으로 마샤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마샤의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빠지지 않고 라이거는 이렇게 드랙을 푸는 방향으로 풀어서 돌려서 그리스가 상당히 많이 묻어 있네요. 마샤 방향도 혹시 모르니까 그대로 놔주고, 위아래로 이렇게 맞닿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지게끔 이 두 개의 와샤가 있고요. 또 이런 부심, 메커니컬 브레이크 베어링도 빼줄게요.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맞고 얇은 드라이버로 들어서 핀을 제거한 다음에 베어링을 이렇게 빼줍니다. 바깥 부분에 3개의 나사가 있고 안쪽에 2개의 나사가 있죠. 이쪽 나사가 되게 헐거워서 빠져버려서, 그래서 제가 다른 나사를 껴놓긴 했는데 이 안쪽에 캡을 열어주면 안에 바로 그 메인 드라이버 기어가 보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 모르게 도망가고 빠져버려서 제가 다른 나사를 껴놓은 겁니다. 본드 처리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에 손에 힘을 꽉 주고 밀어서 돌려주어서 빼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놔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나사의 모양이 전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다 다르죠. 앞에 게 중간, 그리고 중간 게 제일 길고 마지막 게 제일 짧으네요. 그리고 살살 들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저 안쪽에 튜브, 굉장히 상당히 지저분하죠. 원웨이 손가락으로 잘 밀어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분들 하나씩 빼줄게요. 스프링, 피니언 기어랑 요크, 드랙을 빼주는데 놓여진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소리가 나는 핀이랑 그리고 카본 드랙, 그리고 이 앞뒤 방향을 잘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얇고 마지막에 이런 수지로 된 드랙 방향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스프링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프링을 손을 꽉 막고, 스프링 같이 붙어있네요. 다행히 메인 샤프트 여기까지는 시마노랑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2링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2링을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2링을 제거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홈처럼 보이는 이 두 개 중에 아무데나 얇은 드라이버를 끼고 왼손가락을 맞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하고 위와 아래 방향을 잘 보시고 놔주시면 되고요. 베어링, 이쪽에 굉장히 얇은 와셔가 하나, 특히 아이들 기어 레벨 와인드 가이드 이 덮개를 빼줄게요. 먼저
명칭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익숙한 명칭을 좀 불러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살살살 빼주면 라이고 30 자체가 굉장히 플라스틱한 느낌이 많이 나요. 저기 링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막고 홈에다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껴서 지지하는 손가락을 잡고 바깥쪽으로 밀어서, 그리고 앞뒤 방향 잘 보시고요. 그리고 얇은 와샤, 플라스틱, 그리고 안쪽에 베어링 하나 더 있고, 이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해야 플라이어로 돌려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황동 와샤, 굉장히 작은 와샤, 그리스가 많이 묻어서 안 빠지니까 이쪽에 아이들 기어를 먼저 빼줄게요. 핀을 제거를 하고 아이들 기어를 빼주고, 멈샤프트 양쪽에 이런 베어링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잘 안 빠지니까 안쪽을 톡톡톡 쳐서 이렇게 빼주고, 멈샤프트를 빼주고, 이쪽에 베어링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샤프트를 잡아서 빼주면 굉장히 오버홀한 지 좀 오래돼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이렇게. 자, 이제 선발을 분리를 할 건데, 이 부분을 킥 레버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클러치 플레이트, 아래쪽에 요커를 올려주는 이 부품을 클러치 캠, 이쪽에 나사 두 개를 풀어주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 스프링 있는 부분을 꽉 잡고, 헤드가 좀 작은 나사를 썼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라이거 30이 경량이긴 하지만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어링 부시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와셔 조금 올려서 부품이 다 보일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선반 안쪽에 혹시 모르니까 잘 잡고 계세요. 뒤를 이렇게 손으로 막고 살살 들어서 위아래 스프링이 지금 딱 했죠? 이쪽 스프링을 보니까 레버랑 스프링이 빠질 수 없게끔 돼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들어서, 그리고 이쪽도 들어서 빼주면 됩니다. 이쪽 스프링은 시마노랑 다르게 긴 쪽이 클러치캠 이 부분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네요. 클러치 바 플레이트 암수로 그냥 끼워서 조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얇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쪽에 하나 더 있네요. 자, 이제 청소하고 정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베어링 종류는 물티슈로 닦지 마시고 이렇게 휴지로, 메인 드라이브 기어를 청소할 때는 마찬가지로 칫솔을 이용해서 트랙은 휴지로 눌러서만 청소해 줄게요. 핀 연결 닦아주실 때도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서 기어에 마모도나 이런 게 없는지 핀 연결 안쪽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분해하는 건 나사만 빼면 분해가 프리나 맥스의 0점을 맞춰놓고 분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스프링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홈과 이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서, 전에 스티지도 스풀 덮개 쪽을 분리를 했다가 0점 맞추는데 좀 애를 먹었거든요. 바깥에 레버를 돌리면 눌려지면서 판이 스풀에 핀과 맞닿으면서 점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서 브레이킹 되는 시스템이에요. 끼워 넣고 일단 조립을 해보고 0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 판 안쪽에는 저점도 그리스를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이런 판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이 수지로 된 부싱, 그리고 여기도 저점도 그리스,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점도 그리스 도료는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보시고, 베어링 오일을 반에 반 방울 넣어서 앞뒤로 반에 반 방울
출조하기 한 3, 4일 전에 주입을 해야 오일이 이렇게 잘 안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 부분에 끼워서 받쳐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른다고 말씀드렸죠. 썬바 있는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쇠처럼 돼 있어서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거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걸고 이렇게 끼워놓으면 되죠. 일단 조금 발라주고, 제가 썬바를 아무리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계속 해봐도 쉽게 조립이 안 되네요. 도요에서 조금 잘못 부품을 만든 게 스프링이 긴 쪽이 시마노는 안쪽 몸체에 들어가는데 반대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스프링을 맨 마지막에 조립을 해야 돼요. 이대로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 정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부싱을 먼저 넣어주고요. 킥 레버에 연결된 스프링을 몸체 하단에 구멍이 있는데 하단 구멍에 일단 스프링을 넣어주고, 클러치 캠에 스프링을 연결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서 스프링이 위로 가 있어야 돼요. 킥 레버 장력을 살짝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에 넣어주고, 이게 조금 안 맞아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이 스프링이 제자리에 위치하겠죠. 이렇게 몸체 구멍에 넣어주고, 안쪽에 스프링 길이가 좀 길었다면 이게 들려 있을 테고 그럼 조립이 좀 쉬울 텐데, 이렇게 스프링 구멍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하고 막아주면서, 반대쪽 이 킥 레버도 잘 들어간 걸 확인하고 막아주면서 얘를 클러치 캠을 밀어서 넣어줄 거예요. 스프링 이쪽을 꽉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밀어서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한번 눌러서 확인해주고,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통동 와샤가 하나 들어가고, 클러치 리테이너, 클러치 리턴, 얘는 명칭은 모르겠네요. 위쪽에 헤드가 큰 이 나사가 들어갔었어요. 이때까지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사를 조립해주고, 아래쪽에 클러치 부분이 잘 조립이 안 되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꼭 하셔야 돼요. 썬바 손잡이를 위치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눌러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썬바가 작동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그리스를 좀 더 많이 발라줄게요. 제조사마다 부품의 특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형식이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가정비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마노에서 이런 부품들에 대한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방식이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자, 라인 가이드와 레벨 와인드 가이드를 넣어줄게요. 마찰이 좀 있어서 오일을 좀 발라주고, 이렇게 터져 있는 방향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아까 뺄 때도 약간 뻑뻑하더라고요. 방향을 잘 보고, 라인 가이드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들어가는 위치는 이렇게, 그 전에 베어링이 맨 마지막에 나왔었고, 베어링에 또 안에 볼이 들어간 베어링이라 베어링을 먼저 넣어주고, 반대쪽도 베어링을 넣어주고, 아이들 기어를 꽂아주고, 멈샤프트의 구멍에 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밀어주면서 아이들 기어 십자방향에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와서 이 네모지구 반달 모양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쪽에 베어링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안으로 쑥, 황동 와샤, 그리고 이링. 이링을 꽂아줄 때는 마찬가지로 잘 얹어준 다음에 한쪽 손으로 막아주고, 이 얇은 드라이버로 이링만 잡아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레벨 와인드 가이드 앞에 덮개를 막기 전에 이 핀을 넣어줘야 되겠죠. 라인 가이드 파울이라고 하는데 핀을 넣어주고, 나사선이 있는데도 이렇게 샤프트가 아직 안 들어갔죠. 샤프트를 넣어줘야 돼요. 구멍에 맞춰서 넣어서 껴서
핀셋으로 잡아서 안에 황동아시가 꼭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캡을 닫아주면 되죠. 이 부분도 조금 크랙이 있어요. 30만원이 넘는 일인데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지죠. 아이들 기어에 일단 그리스를 좀 발라줄게요. 이쪽 아이들 기어를 조립하기 전에 그리스를 좀 발라주고,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안쪽에 넓게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닿을 수 있게끔 맨 마지막 단 모양과 일치하죠. 그리고 이쪽은 와샤 모양이랑 일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어링 반의 방방울 오일을 넣어주고, 베어링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와샤, 그리고 이링이 들어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링을 넣을 때는 한쪽 손을 잘 막고 최대한 밀착시켜 주신 다음에 이링 부분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을 해줄게요. 아무래도 일본 일들이 조금은 더 정교하고 잘 정밀하게 가공이 됐다고 해야 되나? 어? 계속 헛돌지? 얘는 이제 망가졌어요. 이제 또 이런 나사나 이런 또 갈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정밀하게 가공을 안 해서, 제가 기계 전공은 아니지만 정밀 가공 쪽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재질이나 뭐 이런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흔들흔들 하겠죠. 이제 결국엔 나사가 좀 더 갈렸기 때문에. 드랙에는 저점도 그리스를 좀 발라주고, 지금 저는 숫자가 써있는 부분을 아래로 넣습니다. 그리고 라이고 30 같은 경우에는 뭐 코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금방 벗겨졌어요. 석 달 만에 다 벗겨져가지고. 단면에는 저점도 그리스를 넣어주고, 톱니 있는 데는 고점도 그리스를 넣어줄게요. 점점점점점점 찍어서 톱니의 결 방향으로. 마이크로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밀림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벽면으로 다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피니언 기어. 피니언 기어도 마찬가지로 고점도 그리스, 그냥 일반 저점도 그리스를 바르시면 돼요. 별 상관이 없어요. 자주 정비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바깥에서 그리스를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크도 채가 받쳐져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잘 넣어주고요. 클러치 캠과 요크의 사선면이 만나게 넣어주면 됩니다. 히퍼를 조립을 할 건데, 아이들 기어 옆에 보면 스프링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히퍼 스프링을 넣어준 다음에 이쪽에 볼록 나온 부분과 이 구멍을 맞춰주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잘 막아주고, 장력을 좀 스프링을 밀어서 이렇게 딱 맞춰주고요. 잘 되는지 일단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나사를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카본 드랙에는 역시 저점도 그리스. 1년에 한 번 정도 릴 한두 개를 정비하시면 이 제품 하나 사시면 뭐 몇 년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일도 많고 정비를 여러 번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드랙을 넣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판, 그리고 또 카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푹 들어가는 부분하고 만나야 되겠죠. 안쪽으로 꺾어진 부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아래 톱니하고 만나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위에 판, 스프링, 베어링부터 먼저 잘 닦아서 오일은 반의 반방울, 그리고 오링 넣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터 있는 부분을 위로 하고,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밀어서, 오른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그리고 완전히 뚜껑 닫아 줄게요. 여기 이렇게 소리가 나는 부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분리는 하지 맙시다. 얘는 저점도 그리스를 여기다 끝에다가 살짝 뚜껑을 아예 닫아주고 한 반만 잠궈 줄게요. 일단 원웨이 베어링 여기는 저점도 그리스를 발라줍시다. 사용한 지 뭐 1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녹이 좀 발생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여기는 아니냐? 저점도 그리스를 발라줄게요. 원웨이 전용 그리스나 고점도 오일을 바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점도 그리스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각이 큰 면이 아래쪽으로, 원웨이 베어링 넣으실 때는 안쪽 부분을 밀지 마시고 바깥쪽 부분을 밀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안쪽 부분 밀어서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샤프트 조금 발라주고, 튜브는 어차피 이쪽 부분과 원웨이 쪽에 그리스를 발랐기 때문에 그리스를 따로 안 바르고 샤프트의 모양처럼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위로 캡을 닫아주고, 스플 덮개를 열어주는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캡을 닫고, 그 다음에 나사를 임시 고정하겠습니다. 맨 앞에 게 중간 크기의 나사, 그 다음에 제일 긴 게 가운데 나사, 짧은 게 끝에. 자, 이 부싱 와샤를 넣고 그리스를 살짝 바르고, 두께의 와샤를 포개쓸 때 약간 가운데가 벌어지는 모양,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죠. 모양대로 넣고, 스타드랙 안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도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만나면 됩니다. 딱 넣어서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그리스가 상당히 많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위에 플라스틱은 돌기가 위 방향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링으로 막아줍니다. 오링 넣으실 때는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각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딱 맞게끔, 그리고 핸들을 넣어주면 되죠. 위에 와샤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고, 너트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마개를 닫아주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죠. 스프레이 있는 베어링을 닦아주고, 스플 리무버가 있으면 핀을 빼서 베어링을 닦아주면 훨씬 좋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 베어링을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공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 부분에는 오일을 발라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핀이 원래는 6개인데 저는 2개를 빼버렸어요. 아예 이제 브레이킹이 많이 되지 말라고 브레이크 핀이 닿는 부분도 오일을 좀 발라서 이렇게 나머지 나사를 조립하고, 아까 꽉 잠그지 않았던 나사를 또 꽉 잠궈 줄게요. 도요는 너무 나사를 꽉 잠그지 마세요. 어느 정도 잠겼다 싶으면 그만 잠궈야지. 자, 이렇게 베어링이 잘 돌아가는지 보고, 핸들이랑 썸바 그리고 역회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스타드랙의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아마 스피닝용 그리스가 많이 발라져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소리가 조금 경쾌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고점도 그리스를 발라서, 그리고 드랙력, 그리고 마지막에 오일을 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베어링이나 이런데 오일을 치실 때는 출조 전날 하지 마시고 주말에 출조하시면 주중에 오일을 첨가를 하시고 주말에 출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라이거 30 정비를 모두 마쳤고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코바나 올터레인 같은 경우도 내부 구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특허가 따로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서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오버홀 도전을 하셔서 릴 내부 상태를 조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많은 멋진 베스 낚아내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